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보 컴퓨터 경북 합격을 하게 된 네, 윤영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는 사실 원래 맨 뒤에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교수님한테. 왜냐하면 저는 다른 앞에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뭐 초수만에 붙고 재수만에 붙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어 이거 넘기는 거 어떻게 하죠? 이거 누르면 되나요? 화살표 아래로요? 네, 저는 5번 떨어졌거든요. 예. 저는 5번 떨어졌어 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사실 압도적이라는 말이 아닌데 제가 사실 이거 노트북에 LM을 돌렸는데 얘 혼자서 압도적이라 그래 가지고, 예, 저는 전혀 압도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앞에 분들에 비해서 저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네. 어 맨 첫 번째, 일단 저는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대 후반에 저는 처음 노량진 올라왔었어요. 올라와 가지고 저는 교직이수에 했었고, 저는 지방대학교, 이것도 뒤에 나오면 알 텐데 이제 지방대라고 했는데 또 자기 혼자 지잡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예, 지방대입니다. 지방대. 교수님이 혹시 이거 저희 전공 교수님 지방대입니다. 지방대. 네. 지방대인데 처음에 일단 노량진 3 년부터 해서 제가 기간제 교사 생활, 그리고 교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도 되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를 찾는 과정까지 요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짜서 한번 PPT를 만들어 봤으니까 좀 지겨우시고 '아, 똑같은 말 또 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올라왔으니까, 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량진 3 년. 네, 그때 저는 이걸 가짜 공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진짜 하는 대로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방대 출신 교직이수했고, 저 위에 이제 처음에 선배가 합격하신 분이 2000 년도 초반이었어요. 전컴이 한번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처음 도전했고, 저 위에 선배도 사실 없었고 거의 저의 밑에 후배들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야, 학원에서 너희 뭐 가르쳐? 무슨 책 써?" 이걸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좀 힘들기도 했는데, 처음에 당시에는 이제 학원 커리큘럼에도 의존하고 이제 남이 하는 스터디 방식을 저는 계속해서 이제 답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대. 아, 이렇게 하면 될 거래." 그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안 됐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1 차를 다 떨어졌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그때도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고, 어 첫 초수에는, 그러고 재수에는 제가 부모님한테 오히려 이랬어요. "나 될 것 같은데? 뭐 할 만할 것 같은데? 대충 알겠어 이제." 예, 떨어졌죠. 뭔 소린지.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떨어질 때는 제가 그때 오래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랑도 이별하고 허리 디스크 터지고 스터디 원이 오히려 저를 밀어내서, 저는 이제 디스크 터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당시에 그 학원 조교분한테 통해서 "너랑 안 하겠대." 예. 7월 한 달 내내 진짜 저는 그냥 디스크 터져 가지고 누워 있는 거, 서 있는 거, 그리고 앉아 있는 게 10분 이상 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7 월이 굉장히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하숙집에 있었는데, 그 서서 저희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있잖아요. 그걸 제가 울면서 조립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울면서 조립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 보겠다고. 안 됐죠. 예. 디스크 터지고 그때, 그러고 나서 저는 결국에는, 예, 내려갔고 이제 3년 동안 하고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짐 싸들고 이제 같이 이렇게 뭔가 전쟁에서 진 패잔병처럼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자존감은 진짜 바닥 내려 찍었고요.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때 저희 스터디 말고 이제 다른 스터디 쌤들이 이제 저한테, 네, 얘기를 했던 게 어 "기간제 생활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걸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그래도 이 일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연락 오는 것 자체도 싫었어요.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본가가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한 달짜리 기간제를 뽑는데도 저는 오만하게 생각했던 게 한 달짜리도 경력이 없으면 안 뽑아 줘요. 예. 정말 안 뽑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더 바닥의 자존감을 바닥을 찍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포기를 하고 있었고 거의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경북에라도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이제 좀 기간제를 한번 원서를 써 봐라." 그래서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떴던 게 이제 어 저희 포항에 있었는데 그 포항에 이제 어 마지막으로 이제 원서를 이제 쓰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죠. 보러 가니까 나중에 얘기 들은 건데 사실 그 이제 휴직계를 내신 정보부장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안 뽑으려고 했다."고. 근데 그 저 말고 경력 있는 이제 그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이거 뭐 장비 이런 거 있어요? 애들 수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이제 관리자분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해병대 나왔거든요. 이제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해병대 출신이세요. 예. 나중에 예. "걔 싸가지 없는 애 자르고 그럼 걔 뽑아. 걔 덩치 크다며. 뭐 애들 학생들도 잘하겠지." 해서 이제 저는 운 좋게 이제 교직 이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사람 간에 좀 상처가 있어 가지고 사람을 별로 안 믿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이게 제가 이때 제 자존감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예. 1년 반 정도 제가 이제 국공립 중학교에서 처음에는 1 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다음 해에는 제가 이제 1 학년 중반 때쯤에 이제 이때 2 년차 때는 1 학년 담임을 맡았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공부할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3 년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진짜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안 할 거면 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사립을 가 보는 게 어떻겠냐." 예 사립을 갔어요. 제가 1 학년 첫 담임하는 애들을 버려 두고. 예 정말 미안한 건데 어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3 학년 담임을 갔어요. 국공립에 1 학년인데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3 학년 담임이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예 근데 가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가니까 무슨 전공 이제 뭐 IT 전공 무슨 반 뭐 영어과 전공 뭐 무슨 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께서 해외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영어과 담임을 너가 잠깐 맡아라. 왜? 넌 1 학년 담임 잠깐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맡았는데 저는 조종래 시간에 와서 그냥 잔소리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립특성화 남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좋게 해서 그 친구들 잘 졸업시켰고 저는 그 바로 다음 해에 이제 어 3 학년 담임을 맡아요. 근데 3 학년 담임을 맡는데 그 반이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반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반을 맡기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는 저희 이제 뭐 진학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 또 심화반 IT 반 담임을 저한테 맡기시고 학교에 나중에 가시면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공립을 가시더라도 홍보 담당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홍보도 사실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 학교로 좀 중학생 친구들 좀 보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맡기시고 뭐 동아리도 맡기시려고 하시고 다 맡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한테 왜 그러실까?' 싶었어요. 근데 사립에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 쌤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쌤이 아무나 이렇게 3 학년 다니면 안 맡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문화 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사실은 학교에서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은 다 참여했는데 결국 본인 이런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못 쓰고 학교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 학년 담임 됐었을 때 준비 기간이 정말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금 그런 것도 가정사 결국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어 "쌤 때문에 쌤 덕분에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친구 되게 포기하고 싶어 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본인이 원하던 길도 아니었고 하지만 돈은 벌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게임 쪽인데 학교 특성상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한테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결국 그 친구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저한테 하고 있는 소리더라고요. 예. "왜 그때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중에 후회할 거야. 지금 해야 돼." 제가 못 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르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포기를 하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무너진 자존감을 정말 많이 회복을 했고 이때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난 게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신데 네. 닮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스티브 교수님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제 사립 학교에서 저희 선생님 중에서 이제 사립은 아무래도 이제 복수 전공을 좀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학교 특성상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선생님을 뽑고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수 전공을 많이 시키는데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이제 거기 이제 복수 전공을 이제 하는 수학생이 계셨는데 그 수학생이 저보고 "스티브 교수님을 아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모른다. 처음 들어본다." 왜냐하면은 저 때만 해도 예 대충 아실 거예요. 예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저는 '스티븐 교수님 누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분의 커리큘럼이나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어 수험생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을 만나러 정말 이제 올라오는데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께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이거 포기하고 가? 어 왜? 애들도 네 말 잘 듣고." 예 저 학생제도 좀 빡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애들도 뭐 네 말 잘 듣고 선생님들도 다 너 좋아하고 좋게 보시고 뭐 이렇게 홍보 그것도 이제 성과도 나쁘지 않고 왜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쌤들도 엄청 많다. 근데 왜 그거를 포기하고 가냐?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3 년을 위에서 실패를 맛보고 진짜 패잔병처럼 내려갔다 했잖아요. 정말 그때는 어 제가 원래 운동을 했었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멘탈이 박살 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1 라운드 안에 다 끝냈어요 사실. 저는 복싱을 했었는데 저는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공부로 인해서 제가 멘탈이 완전히 박살 났어요. 예. 근데 그거를 트라우마를 좀 깨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이 노량진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어야 되고 왜 노량진이라는 말만 들으면 왜 겁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쉽게 말해서 쪽팔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인간관계 다 단절하고 교수님 커리큘럼 그리고 관리형 독서실을 전 다녔어요.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그때 "10 시간 이상 공부해야 된다." 그런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10 시간 이상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주말도 했어요. 일요일 날도 나갔어요. 교수님이 저기 산증이시기 때문에 새벽 스터디를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 7-8월 달쯤 되면 아마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새벽 스터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한 번도 나고 한 적 없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공부가 안 돼도 일 주일 내내 독서실을 지켰어요. 저랑 지켰던 쌤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다른 이제 제가 봐도 임용호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랑 계속 서로 경쟁하면서 그 독서실 자리를 경쟁을 하면서 계속 이제 독서실을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가 좀 많이 뽑기도 하고 제 이제 당시의 상황상 경기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 분위기로 계속 이렇게 저를 몰고 가길래 주변 지인들이 지원을 했지만 1차 컷 2점 차로 떨어졌습니다. 예. 정말 많이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내 길이 아닌가? 그냥 괜히 꿈이었나?'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좌절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좀 극단적인 말이긴 한데 저 죽고 싶었습니다. 예. 정신병원 앞에서도 예 진짜
몇 번을 갈 들어갈까 말까 진짜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못 들어가긴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신병원도 기록이 안 남는데 무슨 상담이 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가 보고,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앞에 선생님들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안 된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 나름에는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돼서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전 스터디원 한 분이 계세요. 예. 저분이 이제 발표는 안 하시는데 예 저분이 저한테 "다시 한번 힘을 내볼 그게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잡고 내려가야 되나? 교사 그냥 꿈인가?'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좀 많이 끌어 주시고 당겨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제 첫 제자들 예 졸업식을 찾아갑니다. 예. 제가 당시에 아까 그 국공립 중학교에 있었던 친구들이 1 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원래 목표는 졸업식 찾아가서 제가 합격을 해서 딱 찾아가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떨어졌죠. 예. 이 친구들한테 졸업식 선물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뭐 펜에 이렇게 저희 급훈해 가지고 저희 급훈해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나눠 주고, 제 마음이 좀 뭔가 이 친구들을 보고 학교를 갔는데도 내가 떨림이 없다면은 이거 접어야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 뭐 여자친구 다 뭐 부모님 다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밑에 졸업식을 가니까 어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반갑게 맞아 주면서 어떤 분은 울기도 하셨어요. "우리 애 1 학년 때 그렇게 사고 쳤는데 쌤 때문에 지금 명문 고등학교로 갔다고."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포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좀 그 학생이랑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면은 또다시 '아 이게 쉽게 포기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하는데, 사실 돈이 제가 모아서 3 년을 돈을 모아서 이제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잖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다 돈을 벌고 있고 심지어 결혼식도 많이 이제 저는 중간중간에 가야 되는 것들도 고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한테도 제가 그걸 이제 교수님이랑 상담 끝에 "일을 한번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 저기 어느 학교라고 말을 못 하지만 양천구 쪽에 있는 어느 이제 학교에 제가 시간 강사를 병행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합격을 한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합격을 한 쌤들이나 또 제 친구, 이제 저 친구가 이제 사실 경찰을 이제 좀 이른 시간에 합격을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사실 최종 저희 이제 발표 날 제가 기분이 좀 그래 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좀 너무 힘들다." 이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이제 "그러면은 미안한데 나 솔직하게 네 친구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 너는 내가 운동을 하는 걸 봐도 그렇고 뭐 공부도 너가 뭐 10 시간 이상 이렇게 항상 했다고 들었는데 물론 이제 경찰 시험이 너희 임용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10 시간 이상 너 공부가 돼?"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솔직하게 10 시간 이상 공부가 돼? 그것도 일 주일 내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솔직히 그만큼 안 됐어요. 나는 3 시간 반 이상 공부가 안 돼. 그래서 3 시간 반만 당시에 공부하고 나머지는 나 운동하고 나 휴식하고 정리하고 이런 데 시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합격을 하신 선생님들도 항상 휴식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아까 첫 번째 선생님 하신 분들도 이제 "일요일은 항상 쉬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휴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는 1 학기 시간 강사를 병행하면서 좀 적절하게 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전에 '공부를 다 끝내자.'였습니다. 예. 오전에 공부를 싹 다 끝내고 오후에 저는 사실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디스크가 터졌잖아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디스크 터지면 일단 어 쪼금만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바로 올라옵니다. 저는 세 번째 마지막 디스크 터질 때 시험 칠 때 저 디스크 통증 내려와 가지고 그때도 이제 교육학 칠 때는 괜찮았지만 전공 A 칠 때는 디스크 통증이 막 발끝에 내려오고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스트레칭을 40 분에서 50 분을 매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오전에 공부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튼 어 운동이랑 그리고 적절하게 휴식을 병행하면서 했고 그리고 다시 탈락한 스터디원들이랑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이유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시 한다? 음 크게 이 쌤들만큼의 효율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탈락한 스터디 쌤들이랑 같이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동기화 프로세스 이런 파트를 진짜 못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쌤 이거 설명해 봐." 쌤 못하잖아 잘. 자존심도 상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캐치해 주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메꿀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이제 교수님 처음 뵀었을 때와 달리 완전히 바꿨었죠.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완전히 다시 전략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한데 저는 일단 교수님 수업이 사실 저희가 다시 재수강을 한다라는 게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이랑 저희가 섹션을 파트를 나눠 가지고 오히려 저희끼리 설명하는 연습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영상 찍는 거 있는데 저는 사실 영상 찍는 거 하나 포기했거든요.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상을 제가 찍지 않고 저희끼리 이제 스터디원들한테 직접 설명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교정 이제 잘못된 것들은 교정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확실히 이걸 통해서 제가 내가 진짜 아는 건지 아니면 아는 척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존심 진짜 센데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척하는 게 더 멍청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의문을 항상 가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앞에 교수님이 계시지만 교수님 말도 무조건 다 정답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말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10 시간 이상 무조건 해서 제가 안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물론 교수님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내가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맞는지 나한테 맞는지 내 거한테 적용이 되는지 그걸 항상 의심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왜 여기서 이렇게 갔지?' 우리 동기화 프로세스나 알고리즘 같은 거 아까 선생님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그냥 뜨문뜨문 알고 지나가는 경우들 많잖아요. 완벽하게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선생님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고 내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꼬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과정을 통하는 게 오히려 이제 뭐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뇌신경 회로가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얘기를 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1 차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1 차가 됐는데 컷보다 제가 21.33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경북이랑 경기 1점 차이더라고요, 커트라인이. 그래서 저는 경북 이걸 보면서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1차 시험 이거 커트라인 보면서 사실 저는 커트라인을 본 게 이게 합격을 먼저 본 게 아니고 점수를 봤어요. 근데 사실 올해 시험이 다들 뭔가 약간 "쉬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점수 보고 '아 불안한데?'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커트라인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21.33 더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날 진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제가 많이 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겼다.'라고 제가 엄청 소리쳤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 차도 사실 이 점수를 맞고 나서 다들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이제 저희 같이 근무했었던 쌤들이 "야 21.33 이면은 그냥 놀아라. 뭘 준비를 하냐."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만큼 간절했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 몇 점 차든 20점 차든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악 깨물고 진짜 2 차도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월, 수, 금, 일은 면접 스터디했고요. 그리고 화, 목, 토는 저는 이제 여기 그 남양주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 분이 기간제를 하고 계셔 가지고 노량진에서 남양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업 실현 이제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차 시험은 면접은 만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업 실현은 한 3점 깎였는데 솔직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잘했던 것 같은데 실현이 오히려 깎이고 면접이 만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예 결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솔직히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항상 '실력과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작년에 이제 사실 오전 안에 수업을 이제 시 공부를 다 끝낸다고 했는데 시간이 무조건 저는 합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오전 안에 최대한 내가 효율을 빼놓을 수 있다면 효율을 뺄 수 있다면 오히려 계속 앉아 있는 게 본인의 허리 디스크나 오히려 본인 몸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또 바꿀 수 있었겠죠. 하지만 무조건 무작정 앉아 있는 거는 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진짜 잘 짜셔야 되고 계속해서 본인한테 맞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도 준비된 사람만이 이런 이제 운을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늦게 합격을 했잖아요. 예. 이게 오히려 저는 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수, 재수만에 붙으신 선생님들 대단하시죠. 그리고 그분들도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늦게 된 만큼 사실 학습된 무력감을 느끼는 친구들 많잖아요. 예. 그 친구들한테 오히려 제가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제만의 무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어 이걸 무기로 쓸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어 실력과 노력과 그리고 운이 받쳐준다면 그때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비교를 남이랑 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본인이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진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많을 겁니다 솔직히. 자괴감에 빠진 날도 많고 진짜 정말 힘든 경우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루틴을 잡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고 운동을 하고 자꾸 복잡한 생각하고 자꾸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저는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당연히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은 없죠. 왜냐하면 전 5번이나 걸렸는데 앞에 되신 분들 1번 만에 2번 만에 되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어떻게 잘난 척하고 싶겠습니까?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조금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 예. 내가 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했을 때 '이보다 완벽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싶을 만큼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꼭 항상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M 스튜디오 돌려 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합격 발표는 사실 많이 부족한데요, 앞에 분들에 비해서. 근데 그만큼 이 길이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그만큼 진짜 저도 이걸 항상 이걸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저는 5번 넘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이 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합격하면 그만큼 또 기쁨은 더 크니까요. 예. 정말 좌절하시지 말고 저 같은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합격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 년간 화이팅 하십시오.